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일이 이제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죠. 고3 수험생들이 내일만 좀 고생을 하게 되면 당분간 좀 자유를 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겠죠. 근데 주식하는 저희들을 좀 봤을 때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 장이 끝나게 되면 일단은 조금 한가롭게 좀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이죠. 주말 땅에 되면 미국 시장이 또 많이 빠졌거나 유럽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일요일 시장이 이제 또 뜬 눈으로 좀 밤을 지새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좀 두서없이 좀 진행이 됐는데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쌀쌀하니까 일단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보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몸조리 좀 잘 하셔가지고 내일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죠?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FTA에 대한 타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금요일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967.27포인트죠. 약 0.22%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46.46포인트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다 매도했어요. 개인, 외국인, 기관 각각 300억, 170억, 300억. 누가 매수했을까요? 글쎄요. 누가 매수했는지는 한번 까봐야 되겠죠. 결국엔 뭐 3대 기관 아니면 뭐 다른 쪽 기타 법인 쪽이나 뭐 이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546.46포인트 약 0.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개인들 코스닥 시장을 좀 지켜주고 있어요. 194억.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장중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 합쳐갖고 300억 이상 좀 매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이 매도에 대한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제 뭐 환율, 엔화,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원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 엔달러 환율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게 다소 좀 누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들이 중국 FTA라는 그 큰 호재거리에 좀 묻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거래소 시장은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그룹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수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반대로 내수 섹터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었고, 반대로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수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금일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삼성그룹주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오늘 한국전력이 조금 밀렸습니다. 5% 가게 좀 밀렸는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가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낙폭과 대형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아졌어요. 오늘 좀 특이한 부분들이
하나케미칼 바이오시밀러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이 나왔죠.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청산가치 PBR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0.4배 수준입니다. 0.4배. 미친 수준이죠. 미친 수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화학 섹터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다른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태양광 쪽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재료가 좀 쏟아지면서 상한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화학 섹터들이 다 괜찮았었어요. 롯데케미칼, LG화학, 금호석유 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카프로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부분들은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상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화학 섹터를 매수를 했을 때에도 어떤 전략이냐면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 리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좀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조선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빠졌어요. 근데 현대,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군들 다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차별화가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거래소 시장은 나름대로 좀 상승을 했는데, 잠깐 시장에 대한 전략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다중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이 지지가 되느냐 이탈을 하느냐 요 부분들만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내일장 같은 경우는 매수입이 좀 필요할 겁니다. 매수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종목별로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는 정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부터 정재은의 주식 재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시간이에요. 일단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을 좀 하나씩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본의 양적 완화 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 좀 했었죠. 일본계 좀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산업적으로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샌드위치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 그러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창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이제 산업적인 즉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보다 이제 다른 새로운 서비스 쪽이라든가 내수 쪽에 대한 종목군들,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종목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정배열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주목하자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결과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폭의 절반의 되돌림, 즉 하락을 시작했던 자리대에서 절반 되돌림 자리대나 아니면 하락 추세 때 상당권역에 미치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한번 조심하고 잘 팔아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훼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아마 삼성테크인하고 현대위아, 롯데케미칼 이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낙폭가대로 빠졌고 대량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 훼손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려 내려왔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 중에 그래도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롯데케미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군들을 얘기하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롯데케미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유화라는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에틸렌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중에 좀 많이 올랐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삼성테크인, 현대위아 모두 다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한번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종목에 대한 선정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삼성테크인 한번 볼게요. 자, 삼성테크인을 한번 보자고요. 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었는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거래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된다면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절반 되돌림 자리대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뭐 38,000원, 9,000원 이 언저리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일 모레죠. 금요일시장에 삼성 SDS 상장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성테크는 단기적으로 한 번쯤은 챙겨줘야 될 자리대다라는 점까지 일단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자리대가 아마 이 자리대가 되겠네요. 11월 5일 자리대. 그죠? 돌아가서 보게 된다라면 요렇게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한 번쯤 봐도 좋습니다라는 거. 횡보를 했다가 다시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마도 이제 지금 자리대선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어디에서 한번 덜어줄까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 아마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많이 됐을 거예요. 기관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한 번쯤 잘라주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 된다. 그리고 낙폭과대를 좀 보게 된다면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대위아도 많이 빠졌었죠. 수요일 자리대라면 어디냐? 여길 겁니다. 여기. 요 자리대. 요 자리대 좀 말씀을 드렸죠. 펀더멘탈에 대한 이상은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환율 때문에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세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낙폭과대로 빠지면 1차 11선, 2차 21선 정도 말씀을 드렸을 거고,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등이 나왔으니까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까지도 한 차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락이 시작된 자리대가 요때니까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니까 요 자리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도 좋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지금 3거래일째 횡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매물 수화를 가지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달에 더 상승 N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이 부분들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에틸렌 공급에 대한 부분들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었어요. 롯데케미칼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승 N자형이에요. 일단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폭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다 왔어요. 그죠? 다 왔고 또 하나는 이 하락 추세 때 상승 자리대, 하락 추세 때 상단 자리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대죠? 얼추 다 왔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따라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팔아줘야 될 자리지. 지금 자리대에 따라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 저희 고객분 중 일부는 오늘 고점권역에서 일부 털었습니다.
손실을 머금고 일단 털고 다시 잡든가 아니면 종목 교체라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의 선정 방법, 종목 선정을 하기가 되게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TH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KTH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을 했는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KTH를 보게 되면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이면 언제였었죠? 11월 5일이었네요. 그죠? 11월 5일이었으니까 이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11월 5일이니까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단 말이에요. 연기금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죠. 외국인 쪽도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봅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을 보게 되면 이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죠. 그죠? 이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들도 괜찮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대가 이때일 거란 말이에요. 8,510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적으로 눌림목 구간은 8,300원 언저리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리대를 한번 보자고요. 요 자리대를 얘기를 해놓고 난 이후에 평균 단가 다정했고 정배열 초입 구간이나 매수해도 좋습니다 라는 분들, 결국에는 눌림목을 주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지금까지 퍼센트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종가 기준으로 얼마 안 되네요.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뭐 대충 한 7%, 고점까지 보게 되면 뭐 한상 조금 안 되네요. 13% 정도 좀 되네요. 종목 선정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하면 될 거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시장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고 방식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현명하게 좀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죠. 한중 FTA 며칠 전에 좀 나왔었습니다. 월요일날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상막 할 때 얘기하기를 좀 더 반등이 나기 위한 핑계거리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 주구장창 2100, 2200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지수 너무 많이 뺐어요.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돌리려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올라가기 위한, 이 반등이 나오기 위한 핑계거리다라는 부분들인데, 대신에 이 종목이 상당히 활발해졌어요. 이건 아주 좋아요. 왜? 종목 트레이딩 할 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 찾아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충 한번 살펴보게 되면 농수산물이나 자동차, 중국 쪽에서는 자동차 쪽이었었고 우리나라 쪽에는 농수산물이었었어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었었죠. 이 부분들은 대충 양호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양호라는 게 뭐 시장 개방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시장 개방에서 좀 제외했다, 품목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그 의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IT 쪽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대체적으로 IT와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체제를 좀 구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수혜는 이렇게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중국산 제품, 일명 짝퉁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정말 이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대한 진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 서로 이 의견 조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 때문에 IT 쪽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서비스 및 투자 분야 부분들은 좀 이 수준을 좀 높은 수준으로 좀 개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내수 섹터죠. 화장품, 컨텐츠,
뭐 여행 쪽 이런 쪽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한 부분들은 여기서 좀 빠진 부분들은 있지만 운송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한중 FTA와 상품 관련 합의를 좀 보시게 되면 즉시 철폐를 하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는 약 한 20% 정도, 품목수의 한 20%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 정도가 되는데 20년 내에 철폐가 되는 부분들이 각각 91%와 92%예요. 민간 품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외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시 철폐에서부터 20년 내 철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컨텐츠라든가 이런 내수 쪽에 대한 기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10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정도의 기간을 좀 하고서 아마도 이 개방의 폭을 조금 확대를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10년이나 20년까지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내 최근에 이제 즉시 철폐가 되는 그런 품목들을, 그런 그 섹터들을 한 번쯤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 포지션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중국 FTA, 한중 FTA에 대한 수혜 주착기가 지속적으로 좀 펼쳐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점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교역 지역별 비중을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쪽에서 교역 비중이 제일 좀 많습니다. 20%가 넘게 차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유럽이 두 번째예요. 중국,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우하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은 이제 바닥을 치고서 서서히 교역 비중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결국 유럽 쪽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중국에 대한 교역 비중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좀 중요한 국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 FTA를 계기로 해서 관세를 철폐한다든가 좀 더 싸게 물품을 들여올 수도 있고 수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좀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한중 FTA 효과가 선진국보다 좀 우위에 서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한중 FTA, 한미 FTA, 한 EU FTA 저희는 다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GDP 증가를 쪽을 보게 된다라면 한미 FTA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0.5% 정도 늘어나고 있고, EU 같은 경우 1%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2.7%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역 조건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좀 한중 FTA가 훨씬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총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FTA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이 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 절감을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한중 FTA로 인해서 연간 관세에 대한 절감액을 보게 되면 54억 달러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한미 FTA나 한 EU FTA 보게 되면 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은, 한중 FTA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이 3대 경제 대국이죠. 이 부분들을 전부 다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장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FTA 체결국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점차적으로 이 GDP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비중 또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영토가 3위권역으로 좀 증가가 됐다,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경우는 교역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 수출도 서서히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FTA를 체결을 했을 때, 그리고 비체결 국가에 대한 이 수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FTA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증가되는 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비체결국 같은 경우는 한국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FTA를 체결한 국가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출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FTA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 이제 FTA 체결 국가를 보게 되면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빨간색은 발효 연도에서부터 지금 13년까지고요. 회색선 같은 경우는 발효 전 2년입니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발효되고 난 이후에 수출이 상당 부분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칠레, 그다음 아세안, 터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페루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FTA 체결이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수출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그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구조하고 가장 흡사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도 중국과의 FTA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체결된 내용들이 사뭇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대만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중국과 FTA를 체결을 했죠. 실질 관세율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관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대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대충 좀 알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비슷한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부분들을, 다른 화면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수출에 대한 비중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과 대만,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비슷합니다. 대만이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죠. 오히려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연료 쪽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대체로 IT가 제일 많고 정밀 기계, 그 다음에 금속 쪽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대만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FTA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대만 시장이 어땠을까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중국과 FTA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소비재 수출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소비재 수출이 좀 증가폭이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가 대중 FTA가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소비재 수출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소비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들은 대만 시장을 좀 보면서 대충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인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FTA 체결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국 쪽, 지금 이제 한류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쪽에 보게 되면 서비스 수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중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 서비스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 수출이 증가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비중 또한 마찬가지로 서서히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 처음에는 2000년도 초반에는 가파르게 좀 증가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계단식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FTA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컨텐츠 쪽이라든가 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는 지금 업종별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이 수출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크게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이 지역별 수출에 대한 이 서비스 수출을 좀 보시게 되면, 중동 쪽과 일본, 중남미 쪽은 서비스 수출이 좀 감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이 개방이 되게 되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쪽이나 서비스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한 이 섹터들이 한중 FTA에 대한 수혜가 좀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산업에 대한 이 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비 촉진에 맞춰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쪽과 어느 정도 따져보게 된다라면 소비 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서비스나 이런 쪽 상당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대만도 중국과 FTA를 체결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금 유입이 상당히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유입이 되는 해외 자산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 외국계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 뭐 후광퉁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빠져나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해서 좀 FTA가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에 대한 인지도가 좀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역 조건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좋으니까 세계에 무역을 할 수 있는 영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수출을 하겠죠. 그러면 적은 세금으로 수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해외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 쪽에 유입이 돼야 되겠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해외 자산도 우리나라 시장 쪽에 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뭐 찾아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들 섹터들이 다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필요성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FTA에 대한 이런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나 업종이라든가 섹터, 이런 종목군,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찾기 나름일 거고, 기사거리가 지속적으로 좀 흘러나올 겁니다. 그럼 그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섹터,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바라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TA 관련되어 있는 좀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얘기를 좀 해드리는 부분들이고, 이제는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장은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일단 좋은 재료거리가 나와 있었어요. 자, 일단 그럼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살펴봅시다. 종합주가 지수예요. 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월요일. 그죠? FTA가 발효가 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 마디폭만큼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도 1980, 2000 요 정도까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대충 한 1980에서 200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내일이 무슨 날?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죠?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환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내일 만기에 대한 그 후폭풍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 만기에 대한 후유증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FT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뭐 지수가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런 수혜주 잡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거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이슈가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금요일날 SDS 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 못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간다면 삼성 그룹주들이 쳐올리게 되면 지수는 또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 그룹주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전히 또 내수 섹터나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까지도 같이 보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좀 크게 보진 마시고 80에서 뭐 2000포인트 요 중간 요 밴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 현금을 좀 일부 만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다중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좀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여기서 과연 이게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 저점 깨져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것마저 이탈해버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가 500포인트대, 510포인트대, 500포인트 초반 자리대란 말이죠. 과연 이렇게 빠질까라는 부분들인데, 기관 쪽에서 13거래를 연속 매도입니다. 코스닥.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해주고 있고, 여전히 펀더멘탈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한 550포인트대 초반 정도, 한 553, 555 요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흐름들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A가 발효가 되고 하게 되면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 섹터들 종목군들 좀 봐야 되는데, 내수 섹터 어떤 쪽의 종목군들 한번 봐야 될까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과연 중국 쪽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는데, 요거는 자세한 얘기는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날 강연회를 좀 하기 때문에 그 강연회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대충 한번 좀 훑어볼게요. 자, 우선 화학 섹터, 뭐 LG 화학도 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LG 화학 아직까지 역배열이에요. 아직까지 역배열이고 돌아 세우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거리로만 좀 보셔라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게 되면 통신 쪽에 있단 말이에요. 통신 쪽 보게 되면 어느 분이 한 분 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다산 네트워크스예요. 웬? 다산?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통신 쪽 섹터란 말이에요.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죠. 되게 빠르더라고요. 겁나 빠른 인터넷. 근데 이게 중국 쪽에도 통신 장비 쪽이나 이런 쪽에 나름대로 수출을 하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일본 쪽에 수출한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흥국 쪽에 수출을 좀 했고 중국 시장 쪽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좀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충분히 좀 보셔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좀 급등이 났던 종목이 있었어요. 대한항공 같은 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저점을 좀 다지는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서야 치고 나갔어요. 이렇게. 그죠? 종별 초입이네. 이거 조정받으면 매수예요, 이런 건. 이런 거는 조정받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쉬워요. 정배열권역에서 어디까지? 요래 올라갔으니까 요렇게 나왔고, 그럼 요 폭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요 자리대가 한 43,000원 조금 넘어가겠네요. 아씨, 5%밖에 안 되네. 어찌됐든 5% 먹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박스가 넘어가게 되면 목표치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46,000원 정도 돼. 어우, 10%. 맞네요. 은행 하루 1년 모아봤자 뭐 2% 나오나요?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되면 5년치 이자를 좀 받는 그런 경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군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없어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데, 크게 이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냐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심만 갖고 보시는 건데 아예 매매를 하지는 않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수 섹터나 컨텐츠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또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얘기해 보자고요. 자, 제가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어떤 섹터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을 해보면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술적 분석상. 왜?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먼저 보는 게 차트예요.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것들을 먼저 골라놓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라고 했죠. 실적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또 뭐 있죠? 수급. 이렇게 보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다 끝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조건 검색으로 활용을 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조건 검색 만들려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좀 놓고, 지난주에 제가 KTH랑 말씀을 드렸죠. 대충 골랐는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목을 보게 되면 기관이 됐든 아니면 투신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 투신으로 한번 골라놓고 보자고요. 골라놓고 보게 되면 컴투스를 제일 많이 매수했어요. 그죠? 컴투스를 제일 많이 매수를 했는데 투신 쪽에서 기관 개로 합시다. 기관 개로 하게 되면 다음을 보게 되면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돼 있죠. 외국인 기관 양매수란 말이에요. 이거 관종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거는. 왜냐? 눌림목을 꾸준하게 받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삼각 수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중바닥 찍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5만원대 중반권역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아요. 성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비스 업종이란 말이에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음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격 조정에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한번 딱 따져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초록색 선이 30분 봉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바닥입니다. 이중바닥, 그죠? 30분 봉상의 62평이 5일선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5일선이 쌍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반전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5일선이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일봉 차트를 보면 5일선 가격대가 얼마냐면 약 한 13만원대 13만 8천원짜리대네요. 그러면 보자고요. 3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던 단가가 13만 5천원에서 14만 2천원짜리대란 말이에요. 나누기 2 하게 되면 얼마냐? 13만 5천원에 14만 2천원 하게 되면 한 13만 8천원짜리대 되겠네요. 수급적인 부분 평균 단가 따져보게 되면 5일선짜리대도 13만 8천원이에요. 그럼 13만 8천원짜리대에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 13만 8천원짜리대에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분할로. 그러면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실래요? 전저점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고점 자리대까지 보시거나. 근데 아마도 손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지만 좁혀졌잖아요. 그죠? 좁혀져 있는 상황에서 기간 조정까지 나온 상황이기다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목 선정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한 종목 더 봐볼까요? 바이넥스 많이 올랐어요. 이거 7월달 8월달 7,000원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7월 1,000원 8,000원대에 말씀드렸던 종목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안 하면 돼요. 그럼 또 어떤 거 해볼까요? 인터파크 INT? 인터파크 INT 보니까 기관에 좀 매수가 들어왔네요. 근데 보자고요. 21선 지지받고 있네요. 하락폭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정고점 자리대가 있는데 이거를 내일 단기적인 관심 종목으로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은 부분들인데 안 합니다. 왜? 우일선 머리 숙이고 있잖아요. 우일선 머리 숙이고 있으니까 완만하게 들어눕거나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세 가지를 다 보라고 그랬어요. 수급, 실적,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다 봐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파크 INT는 내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일선 가격대는 고개 인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내일 당장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다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SM, 블루콤. SM은 역배열이에요. 블루콤 안 봐요. 동서 안 봐요. 한국토지신탁 안 보고, 중앙백신 안 보고, 인바디 안 봐요. 볼만한 게 없네요. 그러면 KTH 봐요. 지난주에 제가 KTH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실적 나오잖아요. 윗골이 달았죠. 그죠? 이거 조정시 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배열 초입이 아직 확장 안 됐습니다. 확장되고 있다가 오늘 목표치 찍고 빠진 거예요. 어떻게 목표치 찍었냐? 저점이잖아요. 이리 올랐잖아요. 그래 저점 나왔단 말이에요. 이 폭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오버슈팅 나오고 난 뒤에 시험 갔단 말이에요. 내일 또 가시면 돼요. 8,800원 밑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왜? 대충 평균 단가를 따져보니까 9,000원대에서 8,900원이니까 대충 한 8,8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 매수하게 되면 단기 이동 평균선 자리대 한 5일선 자리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내 다음 주도 KTH 조정 주시면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종목을 더 안 보려고 했더니 한 종목 더 봐야겠네요. 자, 한번 보자고요. 크레듀? 단기적인 이슈거리도 괜찮잖아요. 왜? 수급 괜찮아요? 71,000원대, 7만원대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수급이 기관계를 보게 되면 78,000원부터 75,000원이란 말이에요. 78,000원, 78,000원, 75,000원, 73,000원. 73,000원 부근에 보는 거예요, 이거. 자, 어떻게 되나. 대신에 이거는 금요일날 한번 잘라준다. 왜? SDS 상장하니까. D-Day 테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나 한번 다음 주에 보자고요. 자, 오늘 FTA 얘기해드리고 난 이후에 관심 종목 고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근데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예요. 강연회를 합니다. 다시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때는 2014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굴포천역 8번 출구입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이에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 지배구조에 대해서 매수하게 되면 다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이 아닌 삼성생명 말씀드렸었고요. 바이오 얘기하는데 뭐 셀트리온 이런 차바이오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바이넥스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노하우죠, 노하우.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못하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와서 배우시라고요. 그래야 주식시장 살아남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야 돈 법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